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얼음판 위에 앉아 찌만 바라보고 계실 조사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온종일 노려보는 이 바닥에 정작 붕어는 거의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는 월척급 대물들이 전부 발밑이 아닌 얼음 바로 아래 어중간한 수심층에 떠다니고 있다면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대부분의 조사님들이 겨울붕어는 무조건 바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니까요. 오늘 저는 그 수십 년 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어 볼까 합니다. 왜 당신의 채비에만 입질이 없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2월 붕어를 바닥에서만 찾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꽝을 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낚시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 붕어는 상류로, 겨울 붕어는 깊은 곳 바닥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죠. 날이 추워지면 모든 생명체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물고기 역시 가장 수온 변화가 적은 깊은 곳 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또 그 윗세대부터 겨울 얼음 낚시를 할 때는 무조건 수심을 정확히 재서 바늘을 바닥에 살짝 닿게 하거나 한 뼘 정도 띄우는 것을 정석으로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2월만 되면 유독 조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겪으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 왜 입질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드물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정석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첫 번째 이야기, 2월의 함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른 새벽 꽁꽁 언 저수지에 도착해 얼음 구멍을 뚫습니다. 하얀 입김을 뿜으며 채비를 내리고 찌를 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제 붕어가 미끼를 물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찌는 말뚝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옆자리 조사님도, 그 옆자리 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죠.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고기들이 입을 닫았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붕어가 없는 곳에 미끼를 들이우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실수 말입니다. 2월의 저수지는 겉보기엔 고요하지만 물속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2월의 꽝 조사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온 바닥 예찬론의 허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겨울 붕어가 바닥에 있다고 확신할까요? 그 이유는 변온동물인 물고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장 움직이기 편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곳, 즉 수온이 그나마 안정적인 깊은 수심의 바닥에 머무를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인 12월이나 1월 초까지는 이 논리가 상당 부분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2월은 다릅니다. 2월은 겨울의 끝이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얼음 및 물속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바닥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로 이 미묘한 변화를 읽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얼음 및 물속의 비밀. 수온약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하게 칵테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쁜 층이 나뉜 칵테일처럼 겨울철 얼음 밑의 물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맨 위
얼음과 맞닿은 층은 섭씨 0도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차갑겠죠. 그리고 맨 아래 바닥층은 어떨까요? 땅의 냉기 때문에 역시 차갑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간에 다른 층들과 섞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층이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물이 가장 무거워지는 섭씨 4도의 물이 안정적으로 머무는 구간입니다. 붕어에게 이곳은 혹독한 겨울을 나는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스위트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붕어들의 겨울 아지트가 바로 바닥이 아닌 이 중층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하필 섭씨 4도일까요? 이것은 물의 아주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차가워질수록 밀도가 높아져 무거워지지만 물은 유일하게 섭씨 4도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그보다 더 차가워지면 오히려 가벼워져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강이나 호수가 위에서부터 어는 것이죠. 이 원리 덕분에 얼음 빈 물속 생명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겁니다. 2월이 되면 얼음은 가장 두껍게 얼어붙고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물속은 이 섭씨 4도의 안정적인 층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됩니다. 붕어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생존에 유리한 이 온도를 찾아 움직입니다. 차가운 바닥 진을층보다 얼음장 같은 상층부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섭씨 4도의 중층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필수 조건. 용존 산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겨울철 얼음 빈 물속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닥은 수생식물이 썩고 퇴적물이 분해되면서 산소를 많이 소모합니다. 즉, 바닥으로 갈수록 물고기가 숨쉬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층은 어떨까요? 얼음을 투과한 희미한 빛으로 아주 적은 양이나마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며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대류가 적어 산소 소모도 덜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닥보다 중층의 용존 산소량이 더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붕어, 특히 덩치가 큰 대물 붕어일수록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바닥을 버리고 중층으로 떠오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붕어들은 중층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요? 겨울철에는 지렁이나 떡밥 같은 미끼를 잘 안 먹는다고들 하죠. 활동성이 떨어져 먹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붕어들은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먹고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수석 온충들입니다. 이 미세한 생물들 역시 섭씨 4도의 안정적인 수온과 풍부한 산소가 있는 중층에 모여듭니다. 붕어들 입장에서는 굳이 차갑고 숨쉬기 힘든 바닥까지 내려가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편안한 것일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맛있는 간식이 눈앞에 둥둥 떠다니는 셈이니까요. 중층은 붕어에게 침실이자 동시에 레스토랑인 셈입니다. 일곱 번째, 대물은 영리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잔챙이 붕어나 피라미들은 포식자를 피해 바닥의 수초나 장애물에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사자, 오죄에 육박하는 대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이며 수십 년간의 생존 경험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춥고 숨 막히고 먹을 것도 없는 바닥에 머무는 것은 대물의 생존 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편안한 온도와 풍부한 산소, 그리고 약간의 먹이가 있는 중층에 유유히 머물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겨울을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리한 대물붕어들의 겨울 생존 전략입니다. 여덟 번째, 여기서 제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경기도의 한 중계곡형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입질이 없어 저를 포함한 10댓 명의 조사님들이 모두 꽝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연세가 지긋한 한 노조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낚시 경력만 50년이 넘는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혀를 차며 말했죠. 쯧쯧, 요즘 고기들은 배가 불렀어. 이렇게 바닥에 떡밥을 깔아줘도 거들떠도 안 보니 말이야. 그분은 1시간마다 떡밥을 갈아주며 오로지 바닥만을 고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없는 게 아닐까? 9번째, 저는 과감한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수심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총 수심은 약 3.5m였습니다. 저는 찌톱을 기준으로 수심을 다시 맞추되 바닥에서 무려 1m를 띄웠습니다. 제 채비는 바닥에서 한참 위에 붕 떠 있게 된 것이죠. 옆에 계신 노조사님이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젊은 양반, 그렇게 띄워서 낚시하면 피라미 입질도 못 받아. 붕어는 지금 전부 바닥에 붙어 있다고. 그분의 눈에는 제 행동이 낚시의 기본도 모르는 초짜의 객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했지만 제 가설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찌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동도 없던 찌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신도 없었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쑥 빨려 들어가는 전형적인 대물 입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챔질을 했습니다.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며 얼음 구멍 아래로 처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잔챙이가 아니었습니다. 낚싯대를 통해 전해져 오는 묵직한 힘은 분명 월척급 이상임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비웃던 노조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 낚싯대로 쏠렸습니다. 정적을 깨고 얼음판 위에 울려 퍼지는 낚싯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11번째, 몇 분간의 힘겨루기 끝에 얼음 구멍 위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체고가 빵빵한 40cm급 토종 대물이었습니다. 황금빛 갑옷을 두른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꽝이 계속되던 저수지의 정적을 깬 충격적인 한 수였습니다. 노조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붕어와 제 채비를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수심을 얼마나 띄운 겐가? 그 한마디에 50년 낚시 경력의 자존심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저수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바닥채비를 걷고 수심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중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2번째.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층 낚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찌만 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비의 균형입니다. 기존의 무거운 바닥 채비로는 예민한 중층 입질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평소보다 한두 단계 가벼운 저부력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돌 역시 찌맞춤을 할 때 아주 천천히 가라앉도록 예민하게 맞춰야 합니다. 붕어가 미끼를 흡입했을 때 이물감을 최소화하고 그 미세한 움직임을 찌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층 낚시 채비의 핵심입니다. 바닥 낚시가 기다림의 낚시라면 중층 낚시는 예민함의 낚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미끼의 선택 역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바닥 낚시에서 주로 쓰는 떡밥이나 글루텐은 무겁고 확산성이 좋아
바닥에 붕어를 모으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중층 낚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붕어를 바닥으로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볍고 천천히 가라앉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지렁이를 한 마리만 가볍게 꿰거나 아주 작고 가볍게 반죽한 어분 글루텐 혹은 동물성 미끼인 구더기 등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미끼가 목표 수심층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머무르며 붕어의 시각을 자극하고 흡입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끼의 무게가 채비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4번째, 당신의 수심 측정기를 이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바닥 수심을 재는 데만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층 낚시에서 수심 측정기는 바닥이 아닌 붕어가 머무는 층을 찾는 탐색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바닥 수심을 정확히 잽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4m라면 첫 번째 공략 지점은 바닥에서 1m 위인 3m 지점이 됩니다. 찌멈춤 고무를 조절해 바늘이 정확히 그 수심에 머무르도록 맞춥니다. 이것이 중층 공략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심층 탐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5번째, 그렇다면 입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실수를 합니다. 10분, 20분 정도 띄워보고 입질이 없으면 에이, 역시 바닥인가 하고 바로 채비를 내립니다. 중층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한 수심층을 공략할 때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꾸준히 기다려봐야 합니다. 붕어가 회유하며 미끼를 발견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시간 이상 입질이 없다면 그때 30cm 정도 수심을 더 올리거나 내려서 다음 층을 탐색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얼음 바로 밑까지 층계를 오르내리듯 꼼꼼하게 탐색하다 보면 반드시 입질이 집중되는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시간대와 햇빛의 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붕어가 머무는 중층의 위치는 하루 종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이 좋은 낮 시간에는 얼음을 투과한 빛 때문에 물속이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수온도 미세하게 상승합니다. 이때 붕어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심층으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거나 흐린 날에는 조금 더 깊은 중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공략 수심층을 미세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바닥에서 1m 위를 노렸다면 햇살이 가장 좋은 오후 2시경에는 1m 50cm 위를 노려보는 식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7번째, 모든 저수지에 이 방법이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중층 낚시 기법은 특히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중계곡형이나 계곡형 저수지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최소 수심이 3m 이상 되는 곳에서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체 수심이 1에서 2m 내외로 얕은 평지형 저수지나 수로에서는 수온층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붕어들이 바닥의 수초나 장애물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바닥 낚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중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낚시터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18번째, 중층 낚시를 할 때 가장 피해야 할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0분 낚시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최악의 실수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과도한 집어입니다. 바닥 낚시처럼 붕어를 모으겠다고 떡밥을 계속해서 던져 넣으면 오히려 붕어들의 경계심만 자극하고
시야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층 낚시는 회유하는 붕어의 길목을 지키다가 자연스럽게 떠있는 미끼 하나로 승부하는 낚시입니다. 미끼를 자주 갈아주기보다는 한번 채비를 내리면 최소 30분 이상은 그대로 두며 붕어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고요함과 기다림, 이것이 중층 대물 낚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19번째,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평생 바닥 낚시로 겨울 붕어 잘만 잡아왔는데. 맞습니다. 바닥에서도 붕어는 나옵니다. 제가 바닥 낚시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독한 2월, 입질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확률의 문제입니다. 바닥에 머무는 한두 마리의 붕어를 노릴 것인가, 아니면 가장 편안한 중층에 모여있는 수십 마리의 붕어떼를 직접 찾아 나설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모두 꽝을 칠 때 혼자서만 대물을 만나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확률 높은 곳을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보물섬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여러분을 위한 2월 중층 낚시 최종 공략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낚시터에 도착하면 반드시 수심 3m 이상 나오는 깊은 곳을 포인트로 정하십시오. 둘째, 수심을 잰 후 첫 공략 수심은 바닥에서 1m 위로 설정하십시오. 셋째, 평소보다 가벼운 저부력지와 가벼운 미끼, 지렁이 한 마리 등을 사용하십시오. 넷째, 한 수심층에서 최소 1시간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입질이 없다면 30cm씩 위나 아래로 탐색하며 그날의 황금 수심층을 찾아내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2월의 얼음판 위에서 추위에 떨며 꽝을 치는 조사가 아니라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대물 사냥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진리처럼 믿어왔던 겨울 붕어는 바닥이라는 공식이 사실은 2월이라는 특정 시기에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 꽤나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가장 큰 반전은 붕어들이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얼음 및 물속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위와 아래가 아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말이죠. 그리고 대물 붕어들은 가장 좋은 로열층, 즉 섭씨사도의 안정적인 중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 낚시를, 아니 어쩌면 낚시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겨울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수십 년간 해오던 대로 바닥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과감하게 비밀의 1m를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조사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